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당신을 갖고 싶어요. 네, 저도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그는 가까이 다가와 제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는 순간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절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당에서 그렇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어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제 손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서로의 후끈 달아오른 체온과 거친 숨소리만 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는 사랑 따위는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나이에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던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 이름은 정미자, 올해 69입니다. 그 운명적인 밤이 있기 전까지 제 삶은 멈춘 시계처럼 단조롭고 고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언제나처럼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이제는 기계음이 제 아침을 열어주는 유일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로 40년을 헌신하고 은퇴한 지 5년. 병원에서는 늘 분주하게 환자들을 돌봤지만 이제는 텅 빈 하루를 채울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작은 밥상에 반찬 두어 가지와 국 한 그릇. 텔레비전을 켜놓는 이유는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때로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주고받고 싶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늘 같은 길, 같은 풍경, 같은 사람들, 인사를 나누는 이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함께 보며 시간을 죽였습니다. 어쩌다 제 이야기를 하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로의 건강과 자식 이야기의 무한한 반복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린 뒤 명절에나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딸은 해외에 살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1년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이면 또다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나지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옆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영숙이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니니? 얼굴색이 영 안 좋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엔 더 바쁘게 움직여야 건강해.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영숙이는 템플스테이 안내 책자를 내밀었습니다. 절에서 3일 동안 머물며 마음도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종교도 없는데 절에 간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은 하루인데 사흘쯤은 낯선 경험을 해봐도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영숙이와 함께 산속 깊은 절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절에서의 3일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수록 창밖 풍경이 달라졌고 제 마음도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인지 기억조차 아득했습니다. 고즈넉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절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붉은 단청이 선명한 법당과 잘 가꾸어진 정원이 마음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입구에서 스님의 안내를 받아 등록을 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 안내도를 보고 있던 한 남자와 처음 눈이 마주친 것이. 여기 처음 오셨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따뜻한 미소를 띤 사람이었습니다. 네, 처음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서 다 보이네요.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그런 표정을 짓거든요. 저는 박성기입니다. 아, 저는 정미자라고 합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퇴직한 중학교 교장이었고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진지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 스님은 저와 선기 씨가 같은 3조에 배정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영숙이가 귓가에 대고 운이 좋네. 괜찮은 분이랑 같은 조네라며 속삭였고 제 얼굴은 저도 모르게 붉어졌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짙은 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성기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예불 드리시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의 조용한 속삭임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불이 끝나고 이어진 108배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저를 반복할수록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8배가 끝난 후 땀 흘리는 저를 보며 성기 씨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그렇죠. 몸을 낮추면 마음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인 바르공양 시간,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박한 채식 위주의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성기 씨는 왜 여기에 오셨어요?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요? 제 질문에 그의 표정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그 후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너무 적막해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 역시 7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남편이 7년 전에 갑자기 말을 채 끝맺지 못했는데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더 아픈 법이니까요. 그의 따뜻한 공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공감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첫날 밤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우리는 절 마당 벤치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대전에서 평생 교직에 몸담았고 두 아들이 있으며 등산과 독서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간호사 생활과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자 씨는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참 예쁘게 잡히네요.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주름은 미자 씨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흔적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말인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둘째 날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 예불 후 명상, 그리고 산책까지 모든 일정이 조별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을 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산책하는 무건수행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기 씨와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듯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무건수행이 끝나고 그가 건넨 첫 마디는 미자 씨, 절밥보다 따뜻한 건 당신의 미소인 것 같아요. 였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고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성기 씨의 말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절 마당에서 함께 별을 보자는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약속대로 절 마당으로 나가자 그는 벌써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 아래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 지내온 시간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자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자 씨를 만난 이 3일이 제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기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별빛 아래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조금씩 다가왔고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자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조심스럽던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는 자신이 절 아래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다며 그곳 평상에서 차라도 한잔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좁은 산길을 그와 함께 걸으며 이것이 꿈이 아닌지 몇 번이고 생각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저 오늘 밤 미자 씨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끌어당겼고 우리는 다시 깊은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 은은한 별빛 아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69의 나이에 저는 다시 한번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천천히 하지만 더 깊은 교감이 오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세월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충만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내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잠들기 전 제가 묻자 그는 오늘 밤이 끝나더라도 이 기억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묘한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템플스테이 마지막 프로그램인 소감 나누기가 8시에 시작인데 벌써 7시 30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함께 절로 올라갔습니다. 서로 연락처 교환해요.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늦지 않으려 급하게 올라가는 길이라 그 순간에는 제대로 연락처를 교환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소감 나누기가 끝난 후에 교환하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귀가 준비를 하는 시간, 저는 짐을 챙기러 숙소로 향했습니다. 성기 씨와는 버스 주차장 입구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도착하자 영숙이가 저를 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미자야, 빨리 짐 챙겨. 우리 버스 15분 후에 출발한대. 서둘러 짐을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성기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가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려는 순간 영숙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가자. 버스 출발 5분 전이야. 멀어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지만 사람들 사이로 그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직전 그가 다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스문은 이미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버스를 향해 뭔가를 외치는 듯했고 손에는 연락처를 적은 듯한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용기를 내어 절에 전화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교육청 문의도 모두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그의 미소와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라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때 연락처를 미리 교환하지 않았을까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달 템플스테이를 다시 신청해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한 채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와의 짧은 만남은 제 안에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 있음을, 제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영숙이의 제안으로 퇴임 교사들을 위한 강연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강연 주제는 인생 2막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성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가 서 있었습니다. 강연 내내 저는 그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새롭게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죠. 그의 말은 마치 제게 직접 하는 말처럼 들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무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그가 고개를 들었고 저를 발견한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자 씨? 안녕하세요, 성기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상상만 했던 순간이 현실이 되니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미자 씨 맞으시죠? 제가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네, 저예요. 꿈이 아니에요. 그는 저를 찾기 위해 절에 전화도 하고 2번이나 더 찾아갔었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를 찾으려 애썼다고 말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는 이 재회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서울과 대전이라는 거리가 있었지만 주말마다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관계를 알렸고 다행히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별이 가득한 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자 씨, 1년 전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열렸을 때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성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날 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마음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달빛 아래 우리는 다시 한번 입을 맞췄습니다. 1년 전보다 더 깊은 확신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는 이제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한 그 약속은 어떤 젊은 날의 맹세보다 더 단단하고 소중했습니다. 고요한 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이제 서로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줄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69의 나이에 다시 시작된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격정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따뜻했습니다. 마음을 열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이 따뜻한 봄날 향긋한 봄꽃처럼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